안녕하세요. 나슈겜입니다. 2019년 2월 7일 이제 명절 끝나고 첫 장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시장 종합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오른 종목이 더 많았죠. 오른 종목이 많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어느 정도 상승을 예측을 했었는데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의 비차익 순매수가 더 들어와 주면서 오늘 장도 올리긴 올랐습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합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어느 정도 조정을 줘야 된다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르려면 분명 바이오 종목이 같이 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 바이오 종목을 갖다 선별을 잘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스닥을 선별을 못하겠으면 제가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사라고 했었죠. 이거 사라고 한 지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 그때쯤 못 고르겠으면 그걸 고르고 오르려면 어쨌든 바이오 종목 중에 오르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파미세리 악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대웅제약이 또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는 전체적인 방향은 상승 쪽으로 갔고, 그 중에도 이제 바이오 종목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준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춘절 우리 설을 맞이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쉬었는데 중국장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 춘절이 지나고 나면 춘절 효과라 그래서 한동안은 상승했던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단지 그냥 그걸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외국인의 수급의 흐름 자체도 실질적으로다가 상승 쪽으로다가 흐름 영향이 더 많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금 뭐 선물 같은 경우는 우리 장 끝날 때랑 비슷한 보합 수준을 갖다가 유지를 하고 있고, 국내 야간 지수 같은 경우도 아직 뭐 움직이진 않았지만 크게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방어하고 있는 거는 달러로다가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한테 보면은 달러는 조금 더 오를 것이다 라는 이제 저한테는 신호가 나왔어요. 조금 더 오르는데 1130원대를 돌파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만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먼저 올라왔어요. 코스닥보다. 코스닥은 코스피 지수를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코스닥 지수가 오늘 이렇게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특히나 코스닥 지수보다 코스닥 150 종목, 그 중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 부품 종목들이 올라왔고,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선별적으로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그 파미셀 같은 경우 줄기세포 관련된 이제 종목이다 보니까 그쪽 구는 많이 안 올라온다 그래도 이제 항암 쪽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시밀러 쪽 같은 종목들은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별만 잘 하시면 이 순환매가 이루어질 거예요. 순환매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잡으면 뭐 상한가도 충분히 드실 수가 있는 장이 올 거고, 뭐 10% 정도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지금 그런 이제 내일도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개인들 같은 경우 지금 코스피로다가 매수가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고점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우리는 하락장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 왜냐하면 그 외국인 같은 경우가 현재 매수를 하고 있지만 얘네들이 이제 달러도 상승 신호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달러가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매도로다가 포지션을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매도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항상 우리는 대비를 하고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금 같은 경우도 1300원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300원 아래쪽으로다가 향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이제 그 금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보다는 주식 같은 위험자산으로다가 자금이 몰리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이랑 기관이 노리는 건 그거예요. 자금이 몰릴 때까지 조정을 주고 있으면 돼요. 조정을 주고 달러로다가 상방을 갖다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하면서 외국인은 이제 해지 거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위에서 달러를 가지고 수익을 실현, 달러 선물 가지고 현물과의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면 되는 거고, 그 옵션 같은 경우는 양매수나 양매도 전략을 이렇게 쓰면서 어느 정도 지수의 큰 폭을 갖다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다가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락하기 위한 어느 정도를 만들어 놓고선 하락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하락한다는 신호가 아직 나온 건 아닙니다. 하락하는 신호의 조짐이 살짝은 보이고 있어요. 왜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춘절이 끝나고 나서 장이 막 오르면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우리 상추를 잡으러 들어가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가 빠져나갔던 개인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 들어온 개인들 그거 물량 먹고선 나가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모을 때까지는 그 자리를 유지를 해주면서 오를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협상이 남아있고 북미 협상도 남아있죠. 2월 말이 되면은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만 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들의 이 수급의 흐름을 갖다가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일으켜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주가를 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선 대비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호들이 하나하나 차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나온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방이 가는 거고 지금 인버스를 잡는 것보다는 이제 오버슈팅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버슈팅을 즐길 수 있는 구간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빠져나올 생각도 하고 잡으셔야지 여기서 스윙을 잡는다. 그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시장 종합은 이 정도만 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차도 한번 볼게요. 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2월 1일 날 대차가 지금 이 위에서 보합권에서 계속 머물고 있죠.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데 1월 30일도 그랬고 1월 31일, 2월 1일 통해서 대차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죠. 주가를 조금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 대차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대차 감소가 이루어지면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공매도를 칠 물량을 갖다가 상환을 하는 거니까. 대차를 해서 대부분 쓰는 물량이 공매도에 쓰는데 공매도가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공매도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주가를 조금 더 상승시킬 수 있는, 하지만 이게 언제 돌아설 수 있을지는 몰라요. 돌아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가 싸우는 구간이고 이 싸우는 구간에서 하방보다는 상방이 약간 더 힘이 세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장이 이제 휴식기를 마치고 나면 중국장이 오를 때 이제 순환배가 돌 거예요. 기존에 올랐던 종목보다는 뭐 반도체나 이런 것보다는 뭐 소비재주라든지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 정도 또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슈팅의 자리가 나오니까 그거를 한번 노려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평상시에는 제가 코스피 차트만 봤는데 오늘은 코스닥 차트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은 코스닥 차트부터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이미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돌파를 못하고 있죠. 지금 돌파를 이미 한번 했었어요. 이렇게 한번 했다가 올라왔다가 지금 요 구간을 갖다가 요 구간을 갖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와서 요 구간을 다시 돌파를 못하고 있죠. 근데 어느 정도는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급의 흐름상도 상방의 흐름이 많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뭐 앞으로 실적이 더 좋을 거다. 그리고 이제 2분기부터 좋아진다. 갑자기 얘기가 바꾼 거예요. 예전에는 3분기나 돼야 좋아진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말은 저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주가는 미리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왜 오를 거라고 했으면 과거에도 그랬고 수급의 흐름도 외국인의 수급의 흐름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주가가 내린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수급의 흐름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구간이 있는데 지금 위험한 자리가 요 구간을 돌파를 한다 그래도 여기 위에 폭이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이제 이 위로다가 저항들이 많이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요 구간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돌파하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한 번에 돌파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씩 오른다든지 아니면 이 아래쪽에서 방향성을 잡아준다고 했을 때 코스피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조금만 버텨주면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 업종들 그동안 막 50% 이상 빠져있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지금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종목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코스닥도 올라와줘야 하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도 뭘 필두로 올라오냐. 코스닥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이오를 필두로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선별적 바이오가 올라옵니다. 선별적. 모르면 코스닥 150을 사라고 했는데 지금 사는 구간은 아니에요. 이제 돌파를 했죠. 오늘 여기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내일 지켜주느냐. 하지만 그냥 지켜주지 않고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더 슈팅을 강하게. 왜? 코스닥이니까. 코스닥은 항상 이런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한 번 슈팅이 나온 다음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을 관련돼서는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선 그걸 먹고선 이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자리. 근데 수급의 흐름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상방의 흐름이 조금 더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고선 단타를 치시던 뭐를 하시던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오늘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썼던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매수를 하려고 했던 종목은 뭐 한비반도체였어요. 제가 장중에 이제 실시간 방송 중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제가 그냥 매수를 걸어놨었는데 안 사주고 저 말고 이제 시청하시는 분이 또 사는 경우도 있었고 파미셀 같은 경우도 하한가를 맞기는 했지만
하한가가 오늘 풀리고 거기서 1,000원 정도는 먹을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단기로 먹기에는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지만 혹시나 할 것 같으면 그 정도까지만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일치를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제가 종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갖다 물어봤을 때 그 종목을 갖다가 내가 갖고 있는 거라고 해가지고 저기하게 보진 않아요. 뭐라 그러지? 주관적인 견해보다는 객관적으로다가 조금 더 지켜보고선 봐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긴 관점으로다가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 뿐이고요. 오늘 분할 매도한 종목으로는 너무 많아서 지금 여기 칠판에 다 안 적혀 있는데, 제가 불러드리자면, 이제, 오르비텍, SK하이닉스, FNF,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AP시스템, LB세미콘, SKC, 메리츠 종금증권, 국영GNM 이렇게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내려갈 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매도한 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제가 매도한 그 부분이 대부분은 그래도 고점에서 매도를 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오늘 최고점이 얼마였죠? 최고점이 78,200원, 제가 77,900원에 여기서 매도를 갖다가 일부 매도를 한 거고요. 그리고 FNF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많이 오를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VI 부근에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놓은 상태인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금 이게 20%가 넘는 것 같은데 26% 정도 지금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초에 언젠가 매수를 했었는데 매수를 잘못해갖고 많이 빠졌었죠. 요거는 어디서 매수했었냐면 5만원 정도에 제가 처음에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가서 추가 매수를 했었죠.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을 낮춰놔가지고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요거는 이제 플러스 20%대까지 와 있는 거고,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오늘 고점 8,900원, 8,890원에 분할 매도 한 거고요. AP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늘 고점 29,000원, 그리고 제가 28,950원 한 틱 아래서 안전하게 매도한 거죠. 그리고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요게 아마 최고점이었을 거예요. 4,945원. 네, 4,945원에 정확하게 최고점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매도를 해놓고 오버슈팅이 나온 거고 이미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종가에서 일부를 조금 더 덜어낸 그냥 그런 방식을 취한 거고요. SKC 같은 경우는 지금 12%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최고점에서 매도, 이것도 최고점 매도한 겁니다. 최고점 매도한 거고,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수익이 많이 나 있어요. 이것도 수익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이제 분할 매도해서 비중을 많이 축소해놓고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내려갈 거에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도 일단은 수익거래 왔기 때문에 덜어내면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영GNM도 마찬가지 수익권에 와 있는데 덜어내면서 이제 가자. 여기서는 이제 올라갈 구간이 좀 많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돌파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앉는다고 해도 앉을 구간이 그렇게 크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종가 매도로다가 해서 대응을 한 겁니다. 종가 매도로 대응을 하고 요건 이제 갭상승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갭상승을 하면 조금 더 매도를 한 다음에 아래쪽에서 이제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서는 이제 대응을 하면 되는 뭐 그런 방식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매도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수할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봤을 때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제약이랑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쪽이 아직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쪽 같은 경우가 중국 소비재 관련 주잖아요. 근데 중국 춘제가 끝나고 나면 소비재 쪽이 오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거는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제 그런 적이 더 많았던 것 뿐이지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시황의 흐름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도 이제 경기부양책 같은 거를 실시하고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런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조금 더 이제 시장을 대응하는 데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라가는 종목들은 매도로 다 대응 꼭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뭐 북미 회담도 있고 그리고 중미 회담도 있지만 2월 말이 되면 어쨌든 그 회담이 개최가 되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과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실적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기업들이 금방 수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뭔가 계획이 생기면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짜야 되고 예산을 짜서 거기에다가 어느 회사에다가 지원을 할 건지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그 종목들은 이제 내려가는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올라갈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슈팅이 나와도 기대감에 슈팅이 나온다고 해도 그거를 따라가기보다는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를 봐도 된다는 얘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2월 말로 갈수록 내려갈 확률이 더 높아진다 라고 보시는 게 더 맞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아직 신호도 안 나왔는데 미리 선침해를 한다고 해가지고 하방 베팅을 미리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가 코스피 내려간다고 계속 베팅하고 있어요. 코스피 내려간다고 계속 베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주가는 올라갈 방향이 더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개인들 같은 경우 지금 인버스에다 계속 베팅하고 있어요. 인버스 보시면 여러분들이 코덱스 인버스 이제 코덱스 이게 뭐야? 코덱스 인버스 200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냥 코덱스 인버스를 보세요. 그러면 요게 개인들 베팅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200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인들만 사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조금 더 내려갈 구간이 남아있고 이런 식의 매수가 계속된다고 하면 저점이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저점이 무너지고 나면 열리는 구간이 마이너스 한 5%에서 10%까지 더 열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구간을 견디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구간을 지켜보고선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은 상승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 그거는 즐기시면서 매도로다가 즐기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매수매도 요약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